22-23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하고 두 경기 만에 60점을 달성한 맨유. 정말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두 자리의 보강으로 4위권 경쟁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모든 선수에게 의문점이 생길 정도로 이미 최악의 시즌이 시작되고 있고 결과만 안 따라와 준 것이 아닌 경기장 안에서 풀어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끔찍했습니다. 일단 오늘 2라운드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4대0 대패한 결과에는 후방 빌드업에 대한 비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5분 43초 골킥으로 시작되는 후방 빌드업을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데야의 선택이 조금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데야가 시야를 확인한 다음에 그 1초 사이에 이미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죠. 결국 루크쇼한테 띄우는 패스를 선택합니다.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악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데야의 이 패스는 속도도 느리고 공이 뜨니까 쇼가 트래핑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리죠. 결국 루크쇼는 두 명의 브렌트포드 선수에게 강한 압박을 받았고 또한 왼쪽에서 빌드업을 도와줄 자원도 프레드나 레시포드도 너무나 멀리 있었어요. 거기다가 두 선수도 대인마크를 달고 있었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후방에서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시작하려면 상대가 압박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을 주면 안 되고 그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빠르게 유연하게 공을 전환해주면서 팀 패스 플레이로 탈압박을 해내야 되는데요. 이 상황은 데야의 첫 선택부터 그리고 맨유 선수들의 포지셔닝 움직임까지 짧은 패스 빌드업을 하려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루크쇼의 선택은 레시포드를 보고 뻥축구를 했고 볼 소유권을 넘겨줬죠. 그리고 이어서 8분 43초에 시작되는 빌드업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여기는 그나마 시작은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릭센에게 발밑으로 연결을 해주었고 에릭센도 지체 없이 메가이어에게 패스를 줬죠.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는 메가이어의 선택이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잔발을 계속 재면서 상대에게 압박을 허용하는 타이밍을 줬어요. 결국 상대의 압박은 성공적이었고 터치라인 밖으로 공을 나가면서 맨유의 드로잉이었지만 첫 번째 실점 장면이 이어지는 그 드로잉이 선언됐습니다. 메가이어는 빠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상황에서 바로 달롯에게 줬다면 에릭센이 움직이면서 공을 바로 이어받고 전진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저는 기본적인 짧은 패스로 상대의 압박을 벗겨내는 후방 빌드업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저랑 똑같은 패스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에릭센을 중심으로 한 패스 앤 무브죠. 당연히 에릭센이 후방에 배치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메가이어가 이렇게 느린 판단을 계속한다면 맨유는 네베스가 오든 더용이 오든 심지어 전성기 부스케츠가 오든 누가 오든 짧은 패스로 이어가는 후방 빌드업 절대 못할 것입니다. 메가이어는 앞으로 빠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13분에 이어지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예요. 메가이어는 더 빠르게 달로한테 줬어야 됐어요. 1, 2초 자기가 공을 갖고 있는 이유가 없어요. 공을 자기가 갖고 있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늦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달로가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패스미스로 그냥 공을 밖으로 내보냈지만 이 역시 압박을 받으면서 범한 미스였어요. 그리고 17분에는 후방 빌드업에서 실수를 하면서 이제 실점까지 내주는 장면이에요. 앞선 장면과 이 장면을 계속 보면은 데야는 일부러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면서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빌드업을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의도한 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데야가 너무 상대의 압박을 허용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선수들의 볼 간수 능력이 다 좋아야 되고 후방에서의 패스 능력도 다 좋아야 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가 여유롭게 압박을 하고 너무나 쉽게 압박을 하고 맨유는 정말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한 선수 한 선수가 공을 받을 때마다 정말 간이 떨어질 것만 같아요. 이 장면도 메가이어를 바로 주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훨씬 더 공간이 넓고 더 좋은 패스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자진해서 압박을 받으면서 어렵게 패스를 주는 건지. 그리고 공을 받은 에릭센도 이 장면에서는 패스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상대의 발에 걸리게 되면서 에릭센의 미스도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계속 미스가 생기고 있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뜯어 고치려면은 조금 더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데야든 메가이어든 누구든 테나가 만약에 상대를 극한으로 끌어당기면서 짧은 빌드업을 시도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맨유 퀄리티로는 솔직히 너무나 도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브렌트포드 경기에서는 그 도박수들이 다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퀄리티를 당장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맨유는 쿨링 브레이크 이후에 데야가 쇼패스를 포기했죠.
이것도 주문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나가 포기를 했겠죠.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맥가이어와 데헤아에게 책임을 묻는 것 같지만 냉정하게 풀타임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모든 선수가 심각한 문제를 보여줬고 단지 오늘 제일 끔찍한 부분이 후방 빌드업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테나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맨유 선수단의 변화를 만들던 선수 한 명 한 명을 개조시키는 기적을 만들던 맨유는 이 문제, 후방 빌드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위로 올라가는 미래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나가 자기색을 버리는 순간 또다시 맨유는 결국 감독을 교체할 뿐이고 똑같은 굴레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든 과도기가 지나갈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2경기밖에 안 했을 뿐인데 현재 맨유 수준에 정말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테나가 잘 이겨내길 바라고 맨유 선수들도 좀 멘탈적으로 잘 케어를 한 다음에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 3라운드는 리버풀인데요.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